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두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와 외교, 그리고 정치의 중심에서 살아온 그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관료이자 정치인으로 두 차례 국무총리를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얻었으나 재임 중 여러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대통령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와 비상계엄 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등 파란만장한 행보를 겪었습니다.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 진북동에서 제조소를 경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6남 3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 서울로 상경했지만 다시 전주로 가서 전주 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 196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전체 학생 중 3등으로 졸업하여 대법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 유학으로 하버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1974년도에 최아영 여사를 만나 결혼하였고 이때 이미 제8호의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관료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 제8호의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직하면서 경제관료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허청장과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 제38대로 재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직을 퇴임했고 약 14년이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면서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5개 정부에 걸쳐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을 보유한 원로급 관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력자로서 내각의 경제관료 출신 강요에게 있어서는 까마득한 대선배에 해당합니다. 첫째, 재산 증식 및 이해 충돌 논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미국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과 관련된 재산 증식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습니다. 둘째, 총리 임명 과정에서의 이중잣대 논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만 72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력으로 인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강조했던 인사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셋째,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 논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총리로서의 독자적인 국정 운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에 종속된 수직적 관계라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넷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 논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지 않냐는 답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물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이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은 4,800원이었습니다. 다섯째,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과 대응 논란입니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초기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회 발언 도중 웃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네? 통역 장비 문제로 잠시 안 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한 전 총리가 웃으며 농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끼어들어 이태원 참사가 뉴욕이었다면 경찰이 많이 투입됐을 것이라고 말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Between New York Yankees and Boston Red Sox, we should mobilize a lot of police. No? Okay. 또한 국가 애도 기간 설정 및 추모 방식 등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현재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 있어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한 전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그의 정치적 행보와 평가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이자 정치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